네, 안녕하세요. 증명기초 스터디 이번 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윤 선생님 오시면은 제가 디코에 올려놓은 연습 문제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고요. 근데 이제 안 들어오셨으니까 일단은 그 뭐 새로운 문제를 봐도 좋고 아니면 네, 새로운 문제를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번 문제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잘리네요, 이게. 네,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면 그 컨트라딕션을 비율법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x제곱이랑 1차 함수 x-5를 안 겹치는 거를 이제 증명해라입니다. 음, 네. 그때 이제 항상 이제 저번에 오주호 선생님께서도 이 문제에 있어서 음, 얘네들의 이제 도메인이 어디냐라는 질문을 이제 하신 것처럼 당연히 그 그래프라고 했으니까 XY는 리얼 넘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여기서는. 네. 그래서, 그, 먼저 스크래치 너무 당연해가지고 이거는 솔직히 뭐, 다른 선생님들께도 이제 여쭤보기가 너무 민망할 정도로 쉬운 문제죠. 네, 이거 증명하라는 거고, 안 겹치는 거, 교점이 없는 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파악해야 될 요소가 있으면은 혹시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비류법을 쓰라고 했으니, 음, 뭔가 가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뒤에 이제 증명해야 될 게 does not intersect니까, 그러면, 교차한다는 게, 그래프가 교차한다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먼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짚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그, 교차한다라는 점을 그러면 먼저 생각을 해보자면, 음, 일단 대수식으로는 이렇게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차한다라는 것의 뜻은. 그럼 이거는 이제 교차한다는 뜻이고, 그럼 교차하지 않는다는 지금 이렇게 놓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는 그러면 이제 교차한다 를 이제 대수식으로 표현한 상황이고, 음, 좀 더 함수랑 방정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같은 값을 갖는다로도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영어로도 이렇게 탐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저는 한 가지를 더 조금 짚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항상 요새 증명기초 계속 공부하고, 주로 많이 이제 제가 기울이는 건 뭐냐면, 처음에는 이거 되게 영어로, 알아들을 수 있게, 누가 봐도 알아들을 수 있게, 증명을 하는 게 형식적으로 쓰는 게 목표다. 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서부터 증명 기초를 시작했는데,
이게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 한 이제 거의 30주차가 돼 가는데 그때 요새 드는 와중은 그 결국에는 관찰을 잘해야 된다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정교한 서구력을 기르자가 사실상의 지금 제 목표고, 네, 그런 딱 이 부분을 훈련할 수 있는 그 예시로 항상 만들어 갈 거고, 어, 지금 드리는 질문도 그냥 이 그림 자체를 잘 관찰하면 문제를 풀 수 있고 답이 보인다. 이거를 연습을 하는 그 증명 기초가 됐으면 합니다. 아, 네. 그리고 그 스터디 시간은 제가 항상 한 11시 45분쯤에 끝내려고 했는데 이게 그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한 15분 정도 밀리잖아요. 그래서 거의 한 12시 다 돼서 이제 끝나게 되는 감이 있는데 제가 후에 일정이 아예 시간이 픽스된 거라 항상 좀 되게 급박하게 하는 듯한 5분 정도 늦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11시 반에 마치는 걸로는 생각하되 15분 정도 더 얘기를 해서 11시 45분에는 끝낼 수 있게 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관찰을 조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요번에도 약간 비슷하게 그 함수가 뭘 얘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항상 집합이 무엇을, 집합과 함수가 지금 나타내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를 잡고 생각하면 생각이 훨씬 명확해져서 그 간단하게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부터 시작할게요. 그러면 질문을 좀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y는 x제곱이 뜻하는 바가 뭘까요? 음, 함수, 함수를 일단 표현을 한 걸로 생각을 했고, 음,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실수인 집합에서 정의역 x를 x에 대해서 x의 제곱한 수를 매칭시킨다고 해야 될까요? 그 매칭시키는 거를 뜻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답변인데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혀 이거는 그 뭔가 반박이나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딱 이동주 선생님 하신 거에서 여기서 한 발자국 가시는 느낌을 거기서 이제 관찰력들을 하나씩 더해가는 방식으로 가볼게요. 좋아요. 그 정의역까지는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건 뭐냐면 한정사를 사용할 수 있어요. 한정사를 사용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정의역이라는 부분에서. 그 잘 모르겠지만 모든 x에 대해서 이제 전부 다 x 제곱으로 매칭시킨다 이렇게 돼야 되려나요? 네, 그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거 말하는 것 자체가 일반화를 했다라는 거고 이상현 선생님 반갑습니다. 전칭을 하겠다라는 컨셉이 지금 항상 녹아 있고 이거를 우리가 그 전칭 한정사 이걸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볼 때마다 아 이거는 지금 일반화해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항상 갖고 좋아요. 여기서 그러면 이제 또 한 발짝만 더 가볼게요. 이거 지금 둘 다 일반화된 애들이고 그 for any x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되고 여기서 또 재밌는 거를 잘 관찰하면
이거는 이제 그 한정사랑은 좀 별개로 이건 그냥 이런 식으로도 뜯어볼 수 있다. 그냥 한 가지 예시. 제곱한 거를 제곱하지 않은 수로 나타낸다. 가 이제 얘가 하고 싶은 관찰. 여기서 볼 수 있는 관찰. 우리는 어떤 제곱한 수들을 그냥 제곱하지 않은 어떤 수들한테 대응을 시키겠다. 까지 볼 수 있으면 저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관찰은 다 했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를 그러면은 그 방금 이제 제가 한 관찰을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에 대해서도 그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또 해보고 싶으신 분이 이제 보고 이게 무슨 말을 뜻하고 있는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동준 선생님 또 하셔도 되고 오지훈 선생님 하셔도 되고 이상윤 선생님도 오자마자 그냥 하셔도 됩니다. 그냥 문제는 간단합니다. 이 일참수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이제 방금 들어와서 맥락을 잘 모르겠지만, x 마이너스, 그러니까 변수가 x, y 있는데, y의 값과 x 마이너스 5 두 개를 1대1 대응을 시키겠다? 그 정도로 보입니다. 네, 굉장히 잘 얘기해 주셨고 이동준 선생님이랑 똑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저한테 이 질문을 했으면 똑같이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딱 여기서 한 걸음만 더 가자면은 좋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변수 XY를 잘 집어주셨어요. 제가 이거를 그러니까 갭으로서 약간은 그냥 넘어간 면이 있는데 이거를 다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XY는 실수 집합이다를 먼저 얘기를 해놓고 이 상황에서 X에 대해서 5만큼씩 뺀 게 Y라는 실수 집합에 대응이 된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집합을 고려하고 각각의 그 매핑이 되는 상황들을 고려한 게 지금 이 얘기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각각 하나, 두 개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 일반화된 전칭에 대한 ONX에 대한 얘기, 라는 점만 이제 더해 주시고, 항상 Y 값은 X보다 5만큼 작은 값을 그 나타낸다. 까지 이제 의미를 파악해 주시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냥 y는 x-5다랑 y는 x 값에 따라서 그냥 5만큼 항상 작다를 약간 그 완전히 대수식을 그냥 그냥 이해하는 거랑 걔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이면을 느끼는 거랑은 약간 다르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후자 쪽으로 해야 뭔가 자기가 사고할 수 있는 여지들이 더 명확해지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그럼 잘 파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크래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그 관찰들은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현 선생님 늦게 오셨으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먼저 문제를 잘 읽었고요. 이동주 선생님 말씀은 이제 인터섹트가 그럼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라고 했을 때 교점을 구하는 거다 라고 이제 이해를 했고 얘네가 원래 교점을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는 게 이제 그 스크래치 페이퍼로 그려놓은 상태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려야지가 아니라 그냥 이 문제를 이해하고자 해보니까 지금 이런 과정이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너무나 지금 그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디코에도 너무나 당연한 이게 증명이 필요한가? 사실 이것도 증명이 안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학교 2학년한테 가도 그 당연한 소린데 이걸 왜 그 뜯어봐야 되죠? 라는 이제 물음이 당연히 들어올 텐데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증명기초 하고자 하는 거는 그거를 이제 형식적으로 쓸 수 있다. 1번. 그리고 2번, 당연한 것들을 내가 사고과정상 그 단계별로 숙지하고 그 메타적으로 그러니까 한 맥락 밖에서 이것들을 관찰하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당연하게 다른 거랑 이게 왜 다른지를 그 요소 요소 하나 얘기해가면서 아는 거랑은 아예 다른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크래치는 이 정도로 했으면 된 것 같고 그 아까우니까 이제 그냥 그 다음에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네. 그 콘트라딕션은 규류법이고 그래서 6번을 프루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문장은 당연히 suppose not으로 시작하겠죠. 왜냐면은 규류법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 규류법이니까 suppose not이 아니라 일단은 너무 당연하니까 아니라고 일단 가정을 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죠? x제곱이랑 그 x-5를 같다고 하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네, 여기서 같다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부정이 지금 된 거니까 원래 그 증명해야 되는 게 does not intersect여서 같지 않다라는 말이었는데 그걸 네, 증명하기 위해서 같다고 지금 놓은 거니까 그럼 네. 서포즈라고 저기다가 적어야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음,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그냥 그 네네네. 영어 표현상의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맞아요. 근데 관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가정하자로 저는 이제 의미를 한 아, 거고. 네네네. 네네네. 맞아요. 근데 맞습니다. 이제, 네네. 그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상황에서, 그러면, 여기 앞에 그러면 좀 더 명확하게, 쓰자면은, 네, 그냥 이렇게 써주면은 좀 더 명확할 것 같네요. 음, we have, 그러면은 저번에 이제, 그, 이동준 선생님께서 니드투쇼를 사용하신 것처럼 이거를 넣어놓고 서포즈 낫으로 하면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네. 음, 그럼 여기까지가 됐고, 그러면은 혹시 이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음, 잠시만요. 이거를, 여기가 큰일 날 뻔했네. 이거 포인이가 아니죠. 왜냐면은 교점을 하나 구하면은 되는 거니까, 데어 리그지스트로 가야죠. 여기서는 포인이가 맞는데, 그 모든 X에 대해서 지금 그 교점이 안 생기는 게 맞는데 여기가 부정이 되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항상 그 뭐냐
한 증명기초 한 10주 차 때 했던 얘기입니다, 이게. 한 7주 차? 네. 어, 그러시. 어떤 X가 있어서 such that으로 써야겠죠? 네, 여기까지는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제가 그 서두의 관찰이랑 그 사고력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문제 볼 때 그 문제를 보는 시야력, 그러니까 시야를 볼 때 그걸 되게 명확하게 갖고 있으면 문제 풀 때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을 하면은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쪽으로 계속 공부를 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처음 보고 이럴 때는 아, 저거 뭐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그리고 거기서 계속 많이 틀리고 그럼 왜 틀렸지를 끈질기게 묻다 보면은 그 관찰력이랑 시야와 사고력이 길러지는 것 같거든요. 그 와중에. 그 틀려가는 와중에.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않으시고 어차피 다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네.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x제곱과 x-5가 같다는 게 방정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2차 방정식의 근이 있는지, 실수근이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있다는 게 대열 이그지스트가 표현하고 있는 거니까, 그게 없다는 거를, 근의 공식 같은 걸로 확인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그 편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이 모양에서 얘는 그 판별식이 0보다 작겠다. 인 상황이고 우리는 지금 이걸 보여주고 있으니까 음, 얘에 대한 판별식을 생각을 하고 판별식을 생각을 해서 어, 모순을 이끌어내면 되는데 그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판별식이 이거는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아마 판별식을 하면은 이런 걸로 나오겠죠. 그래서 모순이다로 갈 건데 근데 제가 그 판별식을 이거 풀 때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안 외웠어요. 그러니까 외웠었는데 고등학교 때 잘 외웠었는데 까먹어가지고 그 다시 도출을 그 해가지고 풀었는데요. 이거는 그 조금 생각해보면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일반식 하나 잡고 그 여기 놓은 다음에 왜냐면은 상수항 하나를 만들어 놔야 이제 우리가 그 판별식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근해 공식을 생각하면 x 값을 무조건 구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2차 방정식이든지 간에 그 x 값을 만들어내는 어떠한 그 마법의 공식을 하나 만들어내겠다가 이제 근해 공식이고 그 값을 만들어내려고 이항을 시켰고 거기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요리조리 해보시면은 그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잡냐면 그 이거 하게 되는데 이렇게 잡으면은 그 음, 여하간 이거 잡으면 그 막 해보시면 되고 이거는 여기서 다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음, 그래서 이 상황에서 근해 공식을 써보죠. 그러면 마이너스 5 플러스 0 하면 혹시 근해 공식 그 하고 싶다면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데 이러면 너무 스터디가 약간 딴 쪽으로 흐를 것 같아가지고 그 궁금하다 근해 공식 그냥 유도하는 거 같이 해보고 싶다 하면은 지금 하겠습니다. 없으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근해 공식을 쓰면 아니죠. 그 b제곱 마이너스 4ac. 네, 이거여가지고 x가 왜 이렇게 큰 걸로 는 이렇게 되고 여기서 그럼 모순이 나왔죠. 왜냐면은 우리는 그 x를 실수 안에 있다라고 가정하고 시작을 했는데 x가 그 뭐야 복소수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건에 그 뭐죠? 모순이 발생해서 음 그냥 이거는 이렇게 증명이 끝납니다. 음, 네. 그러면은 이상현 선생님 오셨으니까 봐보려고 했던 디스코드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1번 문제로 그냥 하겠습니다. A 교 B가 여기에 들어간다. 이거 이제 증명인데, 그, 저는 이제 이상윤 선생님 거를 보고, 그 전날에 보고 되게 뭔가, 어, 좋은 풀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번 주차 증명 기초를 보면, 첫 번째, 풀이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어떤 문제에 대한, 그 첫 번째를 이상윤 선생님처럼 풀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를 원래 이제 원소를 뽑아서 푸는 방식으로 풀었고요. 그렇게 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 풀어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사연 선생님한테 영향을 받은 첫 번째는 풀이다. 이고, 음, 이것처럼 한번 이사연 선생님께서 풀이에 대해서 이거 설명을 해주시면 한번 스터디원들께 이제 저를 포함한 스터디원들께 한번 어떤 식으로 풀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오히려 저거를 이제 A가 B에 속해야 되는 거를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거니까 A에서 원소를 뽑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게 너무 자명해가지고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A 교집합 B의 정의를 조금 봐도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저는 저기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왜냐면은 A가 B에 속한다니까 옆에 A 교집합 B는 A에서 등호가 이제 부분집합 그러니까 부분집합이 두 개가 결합이 된 거잖아요. 어떻게 집합에서는
그러니까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풀이를 하면은 저 A가 B에 속한다라는 게 이제 조금 더 쉽게 도출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풀이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게 네, 네, 말 네, 등호, 아니, 설명하려니까 아니, 아니, 네.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먼저 그 등호에 대한, 음, 정의로 접근을 하신 거죠, 이거는. 그 원소를 뽑는다라는 게 아니라, 그거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그거는 이제 이거 풀이 끝나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소 뽑아서 푸는 거는. 그래서 먼저 얘는 가정이 돼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참이라고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얘가 참이라고 하면은 이게 참, 그리고 이게 참이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정의로, 등호의 정의로 여기까지가 가는 거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우리가 보여야 될 거는 이거 두 개를 토대로 얘를 이끌어내면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음,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네. B가 아니라 A로 바뀌어야 돼가지고 A 교집합 B가 아, 네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그냥 단순하게 해결이 됩니다. 여기서 이 다음에는 어떻게 쓰셨죠? 저도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여기가 그, 정에 따라서 이고고, 그냥 A가, 어, A 교집합 B로 놓고, 음, 저기서 A 교집합 B의 정의를 쓴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A 교집합 B의 정의가 이제 AND로 가야 되죠. 네, A and B로 풀어버렸다. 그리고 교집합 정의에 의해서 우리는 그, 이게 여기까지가 참이니까, 음, 이걸 풀면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도달한다. 로 이제 푸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그냥 그 하신 게 좋았어요. 왜냐면은 뽑아서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등호에 대한 정의로 풀고 그 다음에 교집합에 대한 정의로 풀어서 도출한다. 로 해서 되게 좋은 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그 원소를 그럼 뽑아서는 어떻게 푸냐 해서 그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걸 저번 주차에 하신 건가요? 아, 안 했어요. 네. 다른 문제로
비슷하게 풀어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은 그 풀자라고 하면 음, 그 처음 세팅은 똑같아요. 당연히 똑같은 문제니까 이게 일단 참여라고 하고 거기서 이제 이거를 이끌어내면 되는데 어, 그 X 원소를 뽑아서 이제 보이는 거고 여기서의 핵심은 그 모든 집합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는 원소여야 된다. 이기 때문에 이렇게 원래 그냥 안 써도 n이나 뭐 이런 걸 안 써도 되는데 그 네, 쓰도록 하겠고 음, 여기서는 어디에 들어가면 문제를 좀 편하게 보일 수 있을까요? 좀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를 명확하게 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A가 B에 속하는 걸 증명해야 되니까 A로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A로 놓고 그러면은 이거랑 동치가 어떻게 되죠? 그, 네.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그 관찰을 계속 하는 와중입니다. 아, X가 A 교집합 B에 속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그 가정에 의해서 속하게 됐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보이시나요? 아까랑 똑같은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그냥 정의를 사용해가지고, 네, 네, 이 사용해가지고 어떻게 되죠? X가 B에 속한다는 거를 보일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y the definition intersection 이렇게 왔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보이고자 하는 게 부분집합 이거 부분집합 정의에 의해서 부분집합 정의 아시죠? 이성현 선생님. 네네. 네. X에 속한 모든 원소가 B에 속한다? A에 속한 아, 그 A에 네네. 속한 모든 원소가 B에 속한다. 네, 그쵸. 그러면은 이것도 그냥 그 X에 속하는 모든 원소가 그 B에 속하고 있어서 그 여기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드네요.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그냥 여기 그냥 by the definition of subset 쓰면 되긴 하는데 좀 더 그 쓸만한 게 있을까요? 아이디어 제공 받습니다. 딱히 없는 걸로.
그냥 그 영어로 써볼까요? for any x in A also in B. also x is in B. 네, 이렇게 쓰면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상 선생님? 그러니까 하나도 안 어려웠죠. 사실상 하셨던 거 똑같이 했던 상황이고, 다만 부족했던 건 그, 너무 당연해가지고 이거는 뭐 할 말이 없다. 그쵸? 사실 이거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거는 그건데. 근데 일단 집합의 컨셉, 그 거기에 그 조건에 해당되는 모든 것을 통칭하겠다로 생각을 해서 X를 임의로 잡는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한 집합에 들어간다. 왜냐면은 일단은 얘에 들어가야 부분집합 정의를 통해서 B를 도출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사고가 확실해야 되고 그러기 위한 조건은 얘다. 그리고 이 조건은 그 문제 풀이할 때 그 양념처럼 사용하겠다. 필요에 맞게 그 꺼내서 쓰겠다. 가 됐으면 이제 이렇게 풀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되신 것 같고 그러면은 한 문제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도 너무나 당연한 문제인데요. 이거를 증명해라. 사실상 이상 선생님도 올려주신 게 맞죠? 그냥 이거 정의상 그냥 거듭적으로 정의상 그냥 끝나는 문제인데 근데 그렇게 하면 사실 이것도 다 그냥 정의상 집합 정의상 이렇게 하는 거다로도 이야기할 수가 있으니까 좀 더 우리가 증명기초 때 배웠던 배웠던은 좀 그렇고 증명기초 때 다뤘던 어떤 툴로 지금 다룰 수 있거든요. 이 문제를. 아이디어 있으면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적으로 리마인더를 위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럼 관찰부터 시작하죠. 관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뭘 뜻하고 있나요? 이거 뭐처럼 그냥 이거 뭔가요? 그냥 이걸 보고 어떤 게 또 그러니까 그냥 네, 이거 보고 드는 아무 생각이나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게 관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밑으로 지금 적혀 있는 A를 N번 거듭해서 곱한다. 그래서 거듭 제곱을 한 개 A의 M승이고 그 결과를 한 번 더 N 제곱, N번 곱한다라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고 아까 이거를 어떻게 풀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어, 뭔가 다른 수로 한번 선언을 해서 예를 들면 뭐 A의 M승이 K라고 두고 뭔가를 작업을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생각입니다.
그 관찰도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A N번 곱시다. 저도 여기서 출발할 것 같아요. 이거 보면은. 그 A는 어떤 그 자연수고 거기에 N번 곱. 그러면은 A의 M에다가 N은 AM의 N번 곱.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마련해 놓고 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AM의 N번 곱. 그러면은 그 얘는 A의 MN번 곱. 여기까지는 관찰을 해두고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은 지금 논하고자 하는 거는 AM이라는 애를 n번 곱한 거랑 A의 mn 번 곱한 거랑 지금 같다를, 그러니까 이게 목표. 그러니까 관찰을 통해서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좀 정리를 한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일단 목표니까. 아까 이동준 선생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에서 K를 둔다라는 말이 전 좀 재밌었거든요. 여기서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뭔가, 어, 여기서 키워드는 번고입니다. 몇 번입니다. 몇 번. 그리고 일반화가 되었다. 그러니까 키워드 두 가지로 꽂으면 그 몇 번, 몇 번, 몇 번, 2 일반화. 그리고 3 힌트, 증명기초 때 다뤘던 개념. 이게 일단 생각의 재료고, 얘네들 한번 조합해서 어떤 증명 방법으로 이걸 증명할 수 있을까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좀 시간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찾아내실 수 있고, 지금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아까 이동준 선생님 말에 또 정답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거기서 이제 하나만 가공시키면 이제 풀이로 이어지고, 가공시키지 않더라도 하셨던 말 중에서 하나만 해보시면, 아,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면은 약간 이거를 좀 쉬운 문제로 바꿔볼까요? AM의 1번 곡. 그래서 하면 이거는 이렇게 같다. 뭘 하면 이걸 증명할 수 있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이걸 증명할 수 있을까요? AM의 N번 곱이랑 AM의 MN번 곱이 같다를 논하기 위해선 그 어떤 증명을 하면 이게 가능할까요?
잘은 모르겠는데, 네, 곱도 사실 더하기 아닐까요? 그렇죠. 맞죠. 근데 그건 그, 아닐까요? 근데 그, 뭐랄까요. 어, 음, 잠시만요. 아, 그렇게 되면 너무 복잡해지네요. A, N번 곱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순님께서 지금 어떠한 아이디어를 내셨고, 그 상황에서 이제 저는 그 아이디어를 처음 듣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게 좋은 쪽으로 같이 그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를 어, 생각을 해 봤는데요. 네, 생각을 하는 게 당연히 힘드니까, 그러니까 처음 들어본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다른 스터디원들과 함께 좋은 생각으로 이어져 나갈까를 생각해 보고 있었는데, 그 구체적인 생각으로는 일단은 그 거듭 제곱은 이제 사실상 곱하기를 반복한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 그 번째가 더해지는 걸로 생각은 할 수 있겠다. 까지는 그 횟수가 더해진다. 까지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보여야 할 것은 그게 완료된 시점부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음, 그 당연히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고 그게 뭐 잘못됐다던가 이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그냥 생각이 안 나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보는 과정은 필요하고 거기서 이제 많은 것들이 얻어지기 때문에 그 일부러 이렇게 시간을 좀 가졌던 거고 그냥 진행을 위해서 그러면은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서 보면은 이제 사실은 귀납법을 쓰자가 이제 음, 보여야 될 생각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보면 이제 귀납법을 사용하면 증명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일단 그 베이스 스텝은 이제 힌트로서 증명이 됐고요. 그러면 이제 인덕티브 스텝을 보이면 이제 이 증명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1, 베이스 스텝. 그래서 몇 번이 이제 힌트였죠. 그러니까 귀납법이라는 그 관찰로 가는 과정을 그러면은 함께 가보도록 할게요. 얘네가 지금 n번 곱이 되어 있고 n이 지금 자연수라는 그 힌트가 있으니까 아 귀납법이 갖고 있는 정의가 어떤 한 집합에 대해서 그걸 참이라고 논할 때 이걸 자연수에다가 다 대응을 시킨 다음에 이게 그 뭐냐 n번째가 자연수 집합에 다 대응을 시킨 다음에 n번째가 참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1이
참임을 보이면 그 집합은 자연수에 의해 참이 된다. 자연수 그 논리에 의해서 그 참이 된다가 이제 귀납법의 정의니까. 네, 일반화를 지금 해야 되는 그 문제였고, 그래서, 그 자연수에 대한 몇 번이 이제 자연수, 그리고 일반화, 그래서 그 귀납법으로 되는 사고 과정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좀 이거는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지우도록 하고, 저는 오히려 이게 이렇게 네, 쉬운 문제 기납법을 써야 되나? 라는 좀, 뭐랄까, 네, 그런 관념이 있어가지고 네, 기납법까지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베이스 스텝 보인 거고요. 그래서 인덕티브 스텝. 아까 이제 이동준 선생님께서 K를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그냥, 그냥 단어 하나만 이제 거기서 이제 일 넣을 생각만 하셨으면 이제, 아, 이거 귀납법이다. 가 되셨는데,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못 맞춰서 안타깝다가 아니라 그냥, 당연히 근데 생각 안 날 수 있어요. 저도 생각 안 나고. 근데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란 게 지금 이 순서대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아니고, 아, 일단은 뭔가 K를 넣어보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거기서 K 넣은 느낌처럼 한 번 일 넣어볼까? 하면 이제, 아, 귀납법이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을 먼저 생각을 하든, 귀납법을 먼저 생각하든, K를 먼저 생각하든, 이거는 그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있었던 개념을 잘 갖고 오는 것도 필요한 건 사실이죠. 네, 그러면 인덕티브 스텝을 하면 먼저 그, 그 가정을 하죠. 서포즈 그 K번째가 참이다라고 가정. 그러면은 AMK 이퀄 AMK가 참. 네, 트루로 쓰겠습니다. 네, 여기는 일단 참이라고 잡아놓고 이제 K 플러스 1에 대해서 이거를 증명한다.
이거 순서를 바꾸는 게 더 낫겠네요. 생각해보면. 왜냐면은 얘 말뜻이 AM을 한 번 더 곱했다라는 뜻이고, 그걸 표현해줬고, 그 상황에서 그 괄호를 없애가지고, 그, 보이면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같다가 이렇게 해서 보이는 게 맞다. 네. 이렇게 해서 그, 뭡니까? 바이 인덕션? 저기 A의 M승이 아니라 A가 아닐까요? 그런 거예요. 저는 AM승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잠시만요. 저는, AM승이 맞아요. A면은 지금 AM승에 대해서 우리가 논하고 있어서. 아닌가요? 잠시만요. 어, 핵, 음, 아, 맞습니다. 맞죠, 맞죠. 네, 이게 맞죠. 네. 저희가 지금 AM승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그 파란색 글씨로 네, 써놨던 이유가 그겁니다. 네. 해서 그냥 이렇게 끝내면 됩니다. 네.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이게 먼지거리야라고 일 수도 있어요. 그냥 이거 정의가 원래 그냥 그 이상순이 보여준 것처럼, 그냥 이거 사실 정의로 증명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전혀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정의로 그냥 이거 끝납니다 하면 돼요. 근데, 근데도 하는 이유는 저는 이 과정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네, 길게 얘기 안 하고. 네, 여기까지 했으면 한 세 문제 다뤘고, 또,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죠. 한, 아, 음, 네, 그냥 바로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문제 한번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 읽으셨으리라 보고 좀 줄이겠습니다. 왜냐면 제 아이패드에서는 이게 잘려요. 이렇게 돼 있으면. 그래가지고. 아, 예전에 완전 초창기 때 한번 다뤘던 문제고, 근데 좀 변형돼서 이제 그, 문제라기보다는 그 개념 설명할 때 나왔던 예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들 기억이 혹시 나시나요? 그냥 물어봅니다. 안 나셔도 되는데, 이거 본 적이 있는 것 같다, 없는 것 같다. 네,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네, 본 적이 없습니다. 네네. 오지호 선생님께서도 그, 말씀하시기 어려우시면 채팅으로라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네, 그러면은 이어서 가면은 먼저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를 생각을 하고요. 이 말뜻이 이제 아까 봤던 6번 문제에서 봤던 이런 거죠.
네. 이런 거다. 에서 그 함수가 바운디드라고 우리는 이제 말을 할 건데 그 어떤 m 0보다 큰 m이 있어가지고 그 m보다 이 함수의 절대값이 작거나 같다. 그러 그리고 그 도메인은 x가 그 실수 전체인 상황. 그러니까 이게 예에 대한 조건. 그러니까 이것도 관찰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막 저번 주 지난번 주 얘기하면 막 해상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결국에는 그 자신의 이해 정도거든요. 이해를 얼마나 분명하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거는 뭐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각각의 단어들, 요소들을 얼마나 그 실질적으로 감각할 수 있냐. 저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보는데 많이 보면 돼요. 그리고 둘 다 필요 조건이에요. 많이 일단 봐야 되고 두 번째 많이 보되 각각의 단계를 그 자세히 보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그 양과 질이 보장돼야 된다. 그래서 항상 양을 조금 제가 놓치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 뭔가 개인적으로 좀 단점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양을 잡기에는 저한테는 좀 뭐랄까요? 그 너무 많은 거를 스스로한테 바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질을 추구하고 하다 보면 어쨌든지 양은 그 오래된 시간을 통해서 이제 그 양이 좀 갖춰지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X에 대한 얘기고 그 리서치 대 얘는 이 M에 대한 그 설명인 거죠. 그리고 이 말 자체가 F가 바운디드 돼 있다. 라는 관찰까지를 하면 좋은 것 같고 이거를 그러면은 한번 스크래치로 그려보도록 하죠. 이게 for real x니까 여기 x고 실수축.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쓰면 될까요? 그 뭔가 fx가 있다. 그리고 그 절대값이니까 얘보다 위에 있는 그 뭔가 fx가 이렇게 있다. 근데 그 m보다 어떤 m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얘는 그 안 정해져 있음. 그 이걸 좀 다른 걸로 바꿀게요. 뭐 이런 식으로. 왜냐면 이거는 그냥 상수니까 그 이렇게 표기를 할게. 아유, 그림이 매우 좋지 않네. 네, 이런 식으로. x축하고 평행하게.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그냥 x축하고 평행하게가 사실 여기는 하나도 안 적혀 있는데, 이런 말들이 결국에는 문제풀이 할 때 그 관찰로서 되게 중요하다라는 점.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 그리고 그게 자기만의 이해와 그 관찰과 사고력이 된다. 네. 얘가 그 이렇게 붙어도 되고 아래에 있어도 되고를 이제 바운디드라고 한다. 까지가 이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이해를 하면 된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여기서 그 우리가 절대값 x 5, 그 5보다 이렇게 작다라고 했을 때
아니다, 아니다. 이게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거 어떻게 표시하나요? 이거 풀면은 어떻게 되죠? x가 마이너스 5보다 크고, 그리고 x가 5보다 작다. 이렇게 되지 않나요? 네, x가 마이너스 5보다 크고, 그 x가 5보다 작다. 지금 네. 이동주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이거고, 저도 이건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그림이 조금 달라져야겠네요. 왜냐면은 얘를 풀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쉬운 걸로 풀면 이렇게 된 걸 봤으니까 그 풀면은 그 m이 어딥니까? 이 m이 그 약간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것 같거든요. 마이너스 m 이네요. 사실 이 그림이네요. 아까 이건 절반의 그림이었고 그 마이너스 m이고 m보다 이제 커야 되고 그래 이거 사실은 거꾸로 쓰면 그 이건 이거겠네요. 이거 지금 그러면은 이거 자체도 m 넣고 fx 왜 이렇게 큰 걸로 바뀌지? 기본 설정이 뭔가 어 이게 맞나요? 풀면은 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실상 바운디드라는 거는 이렇게만 정의를 해줘도 m과 마이너스 m 사이에 있는 구간을 지금 지칭하고 있다. 근데 일단은 그 조건은 0보다는 크다. 로 세팅이 되어 있고 그러면은 이제 fx는 여기에 갖다 붙어도 되고 얘한테 갖다 붙어도 되고 이 사이에 이상하게 그려도 되고 인 것 같아서 이거 보면 약간 사인 코사인 함수가 뭔가 떠오른 것 같아가지고 2번은 그냥 given an example of bounded function으로 y는 sin x로 정답을 쓰고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까지가 이제 문제 이해였고 이렇게 문제를 이해하다 보니까 2번이 그냥 풀렸다. 그 given an example of bounded function이 풀렸고 음, not bounded로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not bounded가 될까요? 얘 안에 안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그림 안에 안 들어가 있으면 된다. 예시 하나. y는 x 아, 너무 좋습니다. 같은 거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다 뚫고 가버리죠. 원래 이 안에 있어야 되는데. m이라는 어떤 수 안에 지금 다 fx가 들어가야 되는데 y는 x 하는 순간 그냥 뭐 m이고 네. 그 네. m이고 마이너스 m이고 그냥 다 뚫고 지나간다. 그래서 그 4번인가요? 네, 4번의 답으로는 이제 이동수 선생님이 주신 그 깔끔하게 y는 x 하면 되고. 그래서 3번, 5번 같은 경우에는 1번을 처리한 다음에 그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은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그 B가 그
정의죠. 그 F의 바운드드 정의인데 이 정의를 부정해라. 인데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사실상 그 리마인더고 복습이긴 한데 어 당연히 실수가 나올 수 있고 명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 비슷한 게 이거였어요. 그 딱 비슷한 문제가 6번 바로 이전 문제인데 그 처음에 우리가 세팅을 할 때 4NX로 세팅을 했잖아요. 근데 그 귀납법을 써야 되니까 부정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there exist로 바뀌면서 그 여기에 있는 부호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칭이랑 서술어를 특칭이랑 그 서술어의 부정어로 바꾼다가 이미 6번 문제 세팅에서 한번 우리가 봤었던 거고 이거랑 똑같은 게 예, 이거라 가지고 네. 지금 요번에는 반대 상황이죠. 특징을 부정해가지고 쓰면 된다. 그래서 한번 네, 그 불러주셔도 되고 한번 써보셔도 되고 약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한번 써볼까요? 네네, 써보셔도 됩니다. 우선 그 저희가 문장으로 표현하는 게 있고 어 교육. 기호를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전칭 네. 특징이 있어서 예, 또 이제 명제도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저는 조금 알기 쉽게 표현하려고 먼저 기호로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고요. 좋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there exist m이 있는데 m이라는 거는 어떤 양수, 임의의 양수이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서치 대시니까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건데 이제 주어진 대로 적어 보면 m인데 여기가 all x가 되어 있어서 사실 조금 더 정확하게는 여기 앞쪽에다가 이렇게 되고 여기 이 뒤에 있는 건 명제로서 괄호를 한 번 더 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요,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동 아, 선생님 다 하시고,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요거를 기호로 표시하면 훨씬 더 이제 다루기가 수월한 것 같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요거를 부정을 하면 저희가 예전에 연습을 했던 걸로 이제 돌아가는데 연습을 많이 했다시피 특징이 이제 전칭으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전칭이 특징으로 바뀌고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은 이 범위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는 예전에 또 다뤘었고 그다음에 fx 절대값이 여기 이제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되는 게 이제 명제가 부정이 되기 때문에 부호가 반대가 돼야 네 그래서 어, 부정을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되게 잘하셨습니다. 혹시 이상훈 선생님 여기서 그 기억 안 나셔도 되고 그냥 솔직한 감상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되시나요? 아니면은 그 잘 안 되시나요? 저는 잘 안 된다는 답변을 좀 더 기대는 하고 있는데 그랬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어,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잘 나도 오케이고 잘 안 나도 오케이인데 그 그거예요. 그냥 이상현 선생님이
더 알아가셨으면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막힌다 하면은 더 알아갈 수,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저는 이제 직면기초에서 제일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고려 사항 중에 하나가 그 어쨌든 계속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이인 생각하듯이 그 라인을 좀 맞춰서 가고 싶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선두그룹, 후발주자그룹 이렇게 나뉘면은 당연히 뒤에 따라온 사람들은 나중에 안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다 같이 비슷한 레벨 선상에서 계속 가고 싶다라는 게 크고,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상 들어오시는 분들이 몇 명이 안 되니까 이게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는 좀 가장 큰 운영 기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냥 되면 오케이 하고 넘어가면 되고, 안 되면 거기서 이제 얘기하면 되고 해서 편하신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조금, 어, 아마 제가 그 집에 내려가야 돼가지고, 이것까지 말씀드리고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예, 예. 저희도 이제 그 11시 반에 마무리하는 거를 이제 목표로 하고, 좀 더 얘기할 게 있으면 11시 45분까지 그 논의를 하겠다가 이제 그 아까 들어오시기 전에 한 얘기 나눴어가지고, 중지를 아, 한 게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네. 30분까지는 괜찮으신가요? 네네, 괜찮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30분까지 하는 걸로 하고, 어느 부분이 특히 힘드신가요? 부호, 얘는 왜 안 바뀌어요? 약간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구성, 저는 네. 이제 뒤에 부분에 이제 절대값 fx가 그 부분은 이제 부호가 네. 바뀌는데, 이제 앞에 부분은 네네. 바뀌지 않는 게 음, 이제 조금은 음, 불편하기는 했는데, 그때 네. 이동수 선생님이 명제니까 바뀐다라는 게 이제 한 번에 확 와 닿아가지고 그 네네. 부분은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간략하게 그러면은 지금 설명을 드리자면, 어, 먼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끝에는 이거 아이패드가 이게 안 잡히다. 이렇게 하면 되려나?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되나? 어. 아, 다시 보여주시면, 네네. 여기 대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네. 너무 어렵네요. 네. 그냥 그, 괄호 안 하고 그냥 밑줄로 가겠습니다. 여기 부분에서 그, 앞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 전층이 앞에 들어오는 게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점도 되게 재밌는 부분인 게, 그, 어디든 상관이 없고, 이게 왜 상관이 없냐면, 이건 도메인 지정이랑, 그러니까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논리 조건으로 주는 문장하고, 그 조건의 도메인에 주는 문장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 그 구분이 핵심이거든요.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얘네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문제의 조건이에요. 이거는 도메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m보다 0보다 큰 m에 대해서 난 얘기할 거야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내가 m보다 부정을 그냥 여기다 걸어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면 조건을 그냥 아예 바꿔버려서 다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돼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m보다 작거나 같은 m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는 이 문제에 대한 부정이 아니죠. 또 다른 그냥 명제일 뿐인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나서, 그, 이제 이동규 선생님께서 좀 더 이 부분이, 그, 네. 이게 사실 4X가 뒤에가 있는데 앞으로 가면 어땠을까? 라는 거는 좋은 관찰이고, 저도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깔끔하다라고는 하는데 상관은 없다. 왜냐면은 그냥 모든 X는 그 실수에 들어간다라는 그 범주 조건을 앞에서 얘기하든 뒤에서 얘기하든은 전혀 상관이 없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이 조건에 대한 그 전칭이나 특칭은 순서가 바뀌는 순간 난리가 나죠. 이거는 완전 딴 얘기가 돼버리는 거를 좀 짚으면 좋아서. 혹시 이상윤 선생님, 아마 이동윤 선생님은 지금 하신 거 보니까 다 기억하시는 것 같고, 이상윤 선생님 이거 한정사가 먼저 나오고, 특칭이 먼저 나오고 전칭이 나오는 거랑, 전칭이 먼저 나오는 거하고 특칭이 나중에 나오는 거하고 다르다라는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 그 주제를 다뤘던 건 아는데, 음, 이제 그 세부 내용은 잘 기억이 음. 나지 아,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마무리를 그럼 이렇게 할게요. 지난 증명기초를 한번 다시 찾아보세요. 이거는, 그러면 해결이 될 문제예요. 왜냐면은, 네네. 이, 방금 이제 이동규 선생님께서 그 뒤에 서술어 부분에서 있는 전칭은 자리를 왔다 갔다 해도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이걸 앞에다가 모든을 쓴 다음에, 뭐, fx는 절대값 fx는 n보다 작다를 쓰든 이걸 먼저 쓴 다음에 전칭을 나중에 쓰든 이거는 그 도메인에 대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메인은 그 논리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데 논리 구조에 영향을 주는 조건을 파악하는 거랑 도메인을 구분해서 쓰는 그 생각은 꼭 이제 앞으로는 계속해서 중요해질 거고 6번 문제, 7번 문제,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물어보고 싶어 하는 게. 이 문장들을 그 한 맥락 밖에서 전부 다 이해하면서 지금 따라오고 있냐 없냐를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한번 보시고 그래도 나는 그 전칭이랑 이렇게 부정어를 거는 게 지금 이동규 선생님이 해주신 게 맞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고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난 좀 어렵다 하면 뭐 디스코드에 올려주시면 제가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그러면은 문제를 먼저 풀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 7번, 8번 한번 풀어보시면 좀 더 그 풀어보시다가 막히는 것도 스터디 시간 때 얘기하거나 뭐 디스코드에서 얘기하면 좋으니까 근데 나름대로는 스터디 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말로 하는 거랑 그냥 디스코드 문제로 보는 거랑 또 조금 다르기 때문에 느껴지는 이해도나 이런 게 네. 그래서 오늘 증명기초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혹시 이동주 선생님, 오조 선생님 말씀해 주실 거 있으면 이상 선생님 먼저 나가 보셔도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따로 또 말씀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은 오늘 증명기초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